안녕하십니까. 자본노동자입니다. 지난주, 이번주 내내 주식시장 주가 흐름은 그렇다 치고 이것저것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종목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시즌이었고,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발표가 됐고, 또 미국장도 등락이 있었죠. 개별적으로. 그걸 지켜보는 맛이 있는 시즌이었는데, 역시 제일 재밌었던 건 하이브 미진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든지 혹은 거기 얽혀있는 내막들, 오고 가는 주장들이 파악하기 구조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 풍경 자체가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언어들부터 이분들이 이걸 갈등을 표출하는 방식까지 우리가 한미사이언스 주총도 겪어봤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기업의 경영진들의 분쟁이다 하면은 정형화된 제도, 룰 안에서 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주총에서 붙었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이런 제도화된 이슈들 가지고 이견이 있을 때 갈등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감정적인 싸움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의 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낯선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적어놨죠.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분 20% 가지고 어떻게 다툼을 벌이는 건가, 혹은 이 얘기하는 계약상의 내용들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건가,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한 2주 동안 생각을 해본 결과 이 싸움은 기업의 CEO들끼리 얽혀있는 그런 싸움의 성격도 있겠지만 아마 아티스트로의 정체성이 좀 더 크게 부딪히는 거 아닌가, 자존심 싸움에 가깝지 경영권 다툼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놨던 건데요. 네, 그렇죠.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제일 선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우선 각자의 갈등 포인트가 있죠. 주총에서 모녀 측은 OCY와의 통합을 추진했었고 형제 측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들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주총회라는 이벤트를 향해 갔었고 각자 지분세를 결집했었죠. 국민연금은 어디에 붙고 최대 개인 주주는 어디에 붙고 오너 일가들은 어디에 붙고 이런 식으로 세가 결집이 돼서 크게 한 판 붙고 그게 지분이라는 형태로 의사표현들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이브 미진 갈등은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이런 모습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갈등 자체는 이렇게 표면화되는데 거기에 얽혀있는 작동 방식이 한미사이언스 주총하고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약간 이건 뭐지? 쉽게 사람들을 조금 당혹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죠. 맞다이로 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절시들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게 이게 조단위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 가지고 불이 붙는 그런 CEO들의 언어인가? 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왜 근데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느냐? 이게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문법으로 촉발된 갈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풋옵션 얘기도 그렇고, 아일릿 얘기도 그렇고, 물론 돈에 얽힌 이야기는 있겠지만 후술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걸 자체로 촉발된 싸움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자,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민신 대표가 이 폭발한 트리거가 방시혁 의장이 좀 출시를 하고 있는, 기획을 하고 있는 헬리씨입니다. 민신 대표는 방시혁 의장과 조금 대척점에 있는 구도로 읽힙니다. 자, 이걸 아티스트의 시각으로 조금 바라봅시다. 레이블 체제로 대표되는 이제 안정적으로,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시스템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양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정형화된 틀과 스타일을 가지고 계속 성공장을 만들고 싶어 하죠. 기업이란 건 그렇습니다. 장인 정신이라든지 혹은 유니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빛나는 말들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리즈나 히트 상품, 기반의 산업들은 많습니다. 엔터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게임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NC소프트의 입장에서 리니지 시리즈란 건, 리니지 시스템이란 건 엄청난 자산이었죠. 뭐 지금 많이 흐려졌지만. 어, 시드마이어, 파이락시스 입장에서도 문명 시리즈라는 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 이런 것들 혹은 영화로 치면은 범죄도시 시리즈 이런 것들은 정형화된 플롯, 정형화된 배우들, 뭐 마블의 시네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히어로 무비 이런 걸 보면은 시리즈의 힘, 시스템의 힘이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방시혁 의장도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을 이끄는 대표, 의장이기 때문에 CEO로서 그런 것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 레이블을 각자 만들긴 하지만 적어도 그것들이 하이브란 라벨을 달고 좀 표준화된 모습으로 시장에 선보이고 싶다 이런 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반면에 민희진 대표는 어떨까요? 이분은 CEO보다는 아티스트로의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 하이브가 추진하는 이런 시스템 지향 여기에서 BTS 성공시키고 아일리스 새로 기획하는 이 방시혁 의장 뭐 이런 하나의 좀 거점이 있다면은 그 반대점, 뭐 대척점에서 이제 노력 끝에 뉴진스를 개인기로 성공시킨 분이라고 봐야겠죠. 민진 대표는 이 둘이 부딪힌 것 같습니다. 시스템과 이 유니크함이 부딪히고 기업의 자산이란 입장과 민진 대표 본인의 걸작이란 입장이 부딪히고 신작이죠. 아일리스는 어찌 보면은 그런 방시혁 의장과 뉴진스를 좀 대체 불가한 입장으로 올리고 싶은 민희진 대표 이 둘이 부딪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만약 민희진 대표가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업가의 시각으로 접근을 했었으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방시혁 의장하고 조금 입장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뭐 예컨대 시장에서 제가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를 하는 분들이 뭐 계시죠. 그분들께서 레이 달리오나 아니면 다른 투자의 대가들처럼 어떤 투자 기법,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입증된 결과로 이렇게 시장에 내놓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법을 따라하기 시작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과연 그 상황을 마다할까요? 대부분은 오히려 반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라면 그럴 수 있겠죠. 내 어떤 상품, 내 서비스가 독보적인 위치에서 시장에 대세가 된다는 거. 뭐 좋은 모습일 수 있죠. 뭐 회사원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떨까요? 자, 본인이 출시하고 본인이 담당했던 상품이 시장에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회사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후속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내가 기존에 냈던 성과들을 활용하겠다. 그 스타일을 가져오겠다. 라고 했었을 때, 음, 반발심이 크게 들까요? 뭐, 물론 이제 대우를 안 해준다면 반발심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뭐, 저 이면에서 나오는 계약에 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은 본인 개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든, 뭐, 내가 속해 있는 기업을 위해서든, 그럼 그 프로젝트에서 나한테 더 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이고요. 반면에 민신 대표가 본인의 정체성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은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 화가입니다. 본인이 정말 세상의 주목을 받는 걸작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이 매니지먼트사에서 그 화풍을 그대로 옮긴 채, 그럼 이제 공장식으로, 뭐 혹은 뭐 정형화된 이 화풍을 가지고 연작을 찍어내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게 내가 기존의 시장에 내놨던 나의 작품과 경쟁 체제 혹은 뭐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자기 잠식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배제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과정에서 아주 긴밀한 설득이 없다면은 이 화가 본인은 굉장히 당혹감이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전자보다는 이 후자, 그러니까 사업가나 회사원보다는 이 화가의 심정으로 지금 이 사태를 민희진 대표가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는 게 이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보면 이분은 일반적인 회사원의 캐릭터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
어찌 보면 자본시장의 문법으로는 도저히 읽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태의 결론을 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참 많이 굴려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자존심 싸움이고 감정의 다툼이다. 이건 뭐 지분 싸움도 아니고 경영권 다툼도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신 대표가 반기를 어찌 보면 든 입장인데 그렇다고 이분이 뭐 하이브를 어떻게 뭐 들어오겠다 혹은 뭐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로 뭐 방시혁 의장도 대단히 뭔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추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분께서는 어찌 보면 좀 본인의 개인기는 물론 기본으로 있지만 거대한 기업의 CEO이기도 하고 또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인 체계, 레이블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다양성을 보장해 주겠지만 적어도 하이브라는 레벨, 뭐 하이브라는 마크, 뭐 이름을 달고 내가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입장이 크게 부딪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조율하는 것은 CEO의 능력이고 뭐 엔터 업계라는 걸 저는 잘 모릅니다만 민신 대표 같은 캐릭터들이 좀 더 활약하기 좋은 부분이 있겠죠. 뭐 거기서 나오는 해프닝 혹은 뭐 리스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대한 어떤 경영권 다툼 그런 걸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민희신 대표가 일하는 방식, 뭐 이분의 행적 그리고 이분의 성격이 원래 이랬고 그게 방시혁 의장의 어떤 최근 행보, 뭐 아일릿으로 대표되는 최근 행보에 맞물려서 터져 나온 거죠. 개인적인 감상은 이건 이혼 소송에 가깝지 뭐 하이브의 경영권 다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파악하는 우리가 뭐 기본 기대값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민희진 대표란 분은 브레이크가 고장나신 분이고 성격도 좀 평균적인 범위에서는 좀 이탈하신 분이고 반대로 방시혁 의장도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뭐 뒤끝이 있다든지 혹은 뭐 소심하다든지 혹은 자존심이 강하다든지 이런 성격상의 문제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그려보시는 이 사태의 행복한 결말 둘이 싸우죠. 둘이 감정적으로 싸우고 뭐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하다가 마지막에 딱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고 법원까지 안 가는 그런 부부싸움 엔딩입니다. 풋옵션에 대한 이야기, 뭐 아이릿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내가 밥상 차리면 네가 설거지해라, 네가 뭐 출근할 때 뭐 쓰레기 봉투 버려라, 뭐 이런 것들 정도로 조금 결국은 수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민신 대표 본인도 뭐 이게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팬심을 자극한다든지 혹은 뭐 구도를 이렇게 선동적으로 가져간다든지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매우 감정적으로 표출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감정은 오히려 해소됐을 때 좀 더 사태 해결이 급진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보면서 좀 허망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나름대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걸까라면서 기업을 분석하는 이런 좀 제도권 증권사 혹은 애널리스트 혹은 뭐 가치 분석, 가치 투자, 뭐 증권사의 룰, 자본시장의 규칙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좀 시각을 바꿔가지고 아주 개인적인 감정 문제, 뭐 증권시장과 한, 한 3만 강년 아주 많이 떨어진 동떨어진 그런 아티스트의 입장으로 보니까 나름대로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서 느낀 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는 역시 대단한 엔터 기업입니다. 이 삭막해져가는 이런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이런 흥미를 넘어서 재밌는 이벤트를 던져서 분위기를 띄워주고 정말 업에 충실한 기업이다 이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민희진 대표, 뭐 방시혁 의장, 뭐 이분 이 두 분들의 뭐 인격이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분들이 성과를 내고 대성할 수 있는 이런 개성이 강한 업계, 엔터 업계에서 꾸준하게 성과를 내고 기업을 키우고 산업을 태동시킨 JYP나 SM 이런 분들은 아티스트 이전에 대단한 경영자다.
어지간한 CEO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상장이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업계의 특성을 봤었을 때 그나마 뭐 빙산의 일각일 수 있겠지만 드러나는 거 봤었을 때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인데 이런 산업을 이끌어낸 이런 초기의 경영자들은 진짜 대단하다. JYP 대단하고 SM 뭐 충분히 평가할 부분이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이브 경영권 다툼이 아니다. 그냥 미니진과 방시혁의 싸움이다. 그것도 어떤 돈에 대한 것, 물론 뭐 아주 중요한 가치지만 촉발된 내용으로 좀 봤었을 때는 감정의 싸움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슈였어요. 오히려 좀 독특해가지고 거의 뭐 다른 데서는 이런 걸 또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을 내용이었는데 뭐 길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증권사 직원의 눌러본 하이브 민진 사태에 대한 감상이었고요. 다음번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가져와야겠죠. 어떤 걸 가져올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재밌는 이슈였다 정도로 이 이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본노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